자,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됐죠. 너무 돌았지, 그동안. 자, 18-1번 기본정석 연습문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시간을 있어야 될지, 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연습문제가 또 원의 방정식은 굉장히 길어요. 한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원과 중심이 같은데 1,1을 지났다. 수업 시간 늘 설명하지만 그림하고 따로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기보다는 이제 핵심을 담는 그림 정도는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x좌표 1만큼 차이 나고 y좌표 5만큼 차이 나니까 5, 25에 반지름 루트 26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6. 다음 쓰시면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 0,3을 지나는데 3,0에서 x축에 접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좀 야매고 그렇죠? 3,0에서 접한다면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0,3을 지난다면 꼭 집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위쪽에 그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 3,3이 중심이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반드시 3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그 다음 y좌표가 반지름을 대신합니다. 3,r이라고 하고 반지름도 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0,3에서부터 3,r까지 거리도 r이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0,3 여기서부터 3,r까지 거리는 x좌표 3만큼 차이 나고 y좌표 3만큼 차이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려면 루트 3의 제곱이 남아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이 r이 3이라는 거예요. 반지름도 3이고 중심도 3,3이 됐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과 y 빼기 3의 제곱이 3, 3을 줍니다.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 할 때 되게 고생했는데 6,4와 3,-5를 지나는데 반지름 A가 5인 거. 반지름에 정보를 줬으니까요. 얘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주시점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A,B라고 잡아놓고 x 빼기 A의 제곱 y-b의 제곱은 25라고 놓고 관계식 두 개를 세팅해가지고 그렇죠? 6,4하고 3,5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연립하시는 게 머리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6 빼기 A의 전체 제곱 y 빼기 4의 제곱 4 빼기 B의 전체 제곱 25를 식으로 하나 잡으시고 3,-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4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25를 잡으신 다음에 이 두 개 뭐 연립하는 거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연립을 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25, 25 동일한 이야기들도 좀 사라집니다. 그죠? 66에 36에서 3, 3은 9를 빼니까 27이 남고 마이너스 12A에서 마이너스 6A를 빼니까 마이너스 6A가 남니다. 4, 16에서 5, 25를 뺍니다. 마이너스 9가 남겠네요. 마이너스 8B 플러스 10B를 빼니까 마이너스 18A. 뭐 이런 방식 하나 얻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7에서 9 빼면 18이 나오니까 1분 나눠서 3-A 마이너스 3B입니다. 그러면 A 대신에 이제 뭔가를 대입할 수 있잖아. 3 빼기 3B라는 거죠. A 대신에 3 빼기 3B를 뭐 어느 식이든지 좋으니까요. 편한 데다가 이제 넣으세요. 자, 그럼 3 빼기 A의 제곱은 A 빼기 3이 마이너스 3B니까 3 빼기 A는 3B가 되겠죠. 그래서 3B를 제곱해서 9B제곱이 됩니다. 9B제곱. 여기 B제곱이 또 있으니까 10의 B제곱 플러스 10의 B 25, 25는 딱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B는 0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B가 0일 때 A 값은 3이면 충분하겠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A 값은 6이면 충분하겠죠. 그치? 그래서 AB 3, 0, AB 유곽은 마이너스 1 두 쌍을 구했고 두 개가 아마 답이 되지 싶어요. 자, 4번 0,-3과 1,4를 지나는데 중심이 X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쓰기가 좋아요? 0,-3과 1,4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을 구현해내면 그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할 것이다. 원의 중심을 통과할 것이다.
이제 수직 이등분선만 구해야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봐요. 여기 이제 x1, a, b가 있고 a, c, 여기에 c, d가 있는데 과연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놈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는 이 점들이 만족하는 자체 관계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수직한 이등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도 생각하면 합동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 P는 PB를 외워두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P의 제곱과 PB의 제곱 이들 갖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봐.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X-C의 제곱 더하기 Y-D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졌을 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C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B의 마이너스 2D의 Y 에다가 상수항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A 빼기 C의 X 더하기 B 빼기 D의 Y 플러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했고 A 빼기 C, B 빼기 D, X, Y 결합해서 지나는 점만 찾아가고 대입하면 수직으로 찾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죠? 괜찮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그치? A 빼기 C, B 빼기 D 기억이 구하는 거죠. 그죠? 해볼까요? 자, 얘가 필요해 수직은 여기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건 X 써줘. 마이너스 3에서 4를 뺍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는, 짠 쓰면 되는데 그치? 중심 잡혀면 안 되잖아.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어서 이 생각을 이변을 써버려. 왜냐면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잖아. 이름이에요. 수직이면서. 그죠? 이게 괜찮죠? 그죠? 널리 사용해봐. 자, x 추가기 요점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x는 4. 그죠? 자, 따라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중심 좌표는 4,0고요. 4,0에서 1,4까지 거리를 가면 그게 단지름이 되는 겁니다. x좌표는 3만큼 차이 나고 y좌표는 4만큼 차이 나니까 단지름은 5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죠. 네? 그래서 x 빼기 4이 완전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원 잡으시면 쿨. 완벽하죠? 자, 2번 중심이 a, b인데 x축에 접하는 거리인 9점을 지날 때 원의 중심과 지선 a, b 사이의 거리예요. 무슨 소리야? 중심이 점 a, b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이 그림을 그려보시려고 상황을 파악해야지. 자, 0,5자리에 a가 있고요. 8,1자리에 b가 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인데 두 점을 지났네. 그러면 이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가?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의 제한적으로 나눠 주는 것 같고. 그냥 직관입니다. 어쨌든 이런 녀석이 있는데, 원의 중심하고 직선 AB. 직선 AB는 이름이잖아요. 원의 중심을 찾아야만 직선을 구현해내서 거리를 찾겠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을 찾아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또 수직 등분선이 활약을 해도 괜찮고 x축에 접하는 원이고 중심은 a, b라고 알려준 상황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아마도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0,5로 대입할 수 있고 8,1로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0,5로 대입해볼까요? 0,5를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없어질 것 같고 25 빼기 11가 안 보여요. 그다음 8,1을 대입한다면 88은 64, 112니까 65라는 상수항이 생기는 거고 a제곱 뭐 탄생하겠죠. b제곱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더하기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 아까 얼마였지? 1, 88, 65인가요? 이래 되지 않을까? 이제 빠진 건 없어 보이거든? 그쵸? 자, 두 개를 빼볼까요? 빼보면 a제곱 털리고 마이너스 b 털리고 25 빼기 25 빼기 69 하면 마이너스 40 16a 마이너스 40 곱한 a가 이렇다고? 그러면
아까 이 계산했는데 나온 것이 2분의 5인가 봐요. 틀렸네. 틀렸는데 뭘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하지. 자, 그 A는 2분의 5고요. A는 2분의 5를 넣어갖고 뭐를 찾으면? B를 찾으면 되는데 이 계산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확인이 불가능하네. 한 번만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 0,5를 지난다. 야.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그렇지. 맞아. 0,5. A제곱에 B제곱은 없어졌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5 됐고 이거 마이너스 B가 아니잖아. 멍청이. 그치? 잘못 읽었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이제 도와준 사람이 없이 혼자 하니까 이렇습니다. 쓸쓸하네요. 자, A제곱에 마이너스 16A가 있고 1 빼기 B의 안주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가 이상하다. 왜냐면 아까 풀었거든. 자, 이제 이게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 마이너스 10B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크지만 여기다 뭐 5배를 하도록 하죠. 5A제곱 마이너스 80의 A 마이너스 10B 플러스 5배 하니까 325는 들어가요. 쉽지 않겠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뺍니다. 마이너스 4A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80의 A가 등장하고요. 마이너스 10B가 없어지고 25에서 325 빼니까 마이너스 300은 빵. 그치?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줘요. A제곱 마이너스 20의 A 플러스 4, 7, 28, 4 15하고 전체 그럼 A가 2개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 값은 0 이상 8 이하라고 했으니까 A에다 5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A는 5라고 선택이 되었을 때 A에다 5를 집어넣었고요. 25, 25, 50, 50이 10이니까 B도 5야 돼요. A, B는 5,5입니다. 5,5의 원의 중심도, 반지름도 5가 되고요. 자, 5,5에서부터 직선 AB까지 거리니까 요거를 이제 재주면 돼요. 0,5를 지나 X 증가량 0이 8 됐으니까 8인데 Y 증가량 5가 1 됐으니까 마이너스 4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5까지 거리를 재주면 됩니다. 자, 루트 X의 해수의 제곱 4분의 1 플러스 5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이런 걸로 털리고 2분의 5만 남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4분의 5의 루트니까 2분의 루트가 있고요. 분자 자리에 2분의 5가 있다 보니까 루트하고 5이 앞으로 또 루트가 남아야 되는 거지. 정답은 5번이겠다. 5번이겠지. 자, 그 다음에 18-3번. 직선 y는 x 더하기 a가 다음 두 원의 넓이를 각각 이등분 한다는 것은 두 원의 중심을 직선이 통과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원의 중심이 이거는 a, b고 얘는 4,2a니까 4,2a와 a, b를 y는 x 더하기 a가 전부 다 통과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a, b 대입하시면 b는 2a라는 관계시간으로 생성이 되고요. 4,2a 한번 집어넣으시면 2a는 4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A는 충분하게 4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B가 8입니다. 4 더하기 8에서 11을 정리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18-4번. 원각계점 5,4에 대해서 점 A에서 원의 근 두 점짜리 서로 수직이다. 양수 아래 값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바로 주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론. 유도의 과정을 이랬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R이 있을 때 우리가 기울기 M을 알고 있는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접선이 큰 x 큰 y에서 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구워졌다. 그죠? 그럼 라지 x 라지 y를 이렇게 대입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썼을 때 자, 이 결과를 이제 잘 한번 지켜보세요. 옆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y 빼기 mx가 녀석의 전체 제곱은 r제곱에 n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x제곱 빼기 r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2 큰 x 큰 y의 n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 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를 대입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물론 2차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과 r제곱이 같지 않아요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x제곱하고 r제곱이 똑같은, 즉 접선을 그은 점 라지 x, 라지 y의 x좌표가 r이 되거나 마이너스 r이 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x는 r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얘는 기울기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접선 문항을 풀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시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는 기울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구현해낼 수 없는 기울기가 나오는 건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접선 두 개가 분명히 가능한 상황인데 계산적으로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한 개만 쓰고 답이 틀리는 거야. 그죠? 내신에 그게 중조 문제가 아닌가 기억해 두시고. 어찌됐건 큰 x 큰 y가 x는 아니거나 x는 마이너스 아니라는 선 위에 있지 않으면 얘는 2차의 방정식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m1 곱하기 f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번에 기울기의 곱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r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데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지금 원방의 점에 대하여 점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길 원해요. 그럼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라지 x, 라지 y 제출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큰 y의 제곱 빼기 r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r제곱이 되고요. 큰 x의 제곱 플러스 큰 y의 제곱은 2r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r의 제곱이 있어. 그럼 얘가 뭐냐면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r이 원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잡은 원은 0,0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을 r로 갖고 있는 점이니까 이 원이 어딨냐? 그러면 중심은 똑같으니까 동심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반지름이 루트 2배가 되기 때문에 자, r,0에서 접선을 그고 0,에 접선을 그으면 두 접선을 90도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연결하면 이게 루트 2r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0,랑 똑같은데 루트 2r이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려서 원을 이렇게 그려내시면요. 자, 이 원을 준원이라고 부르고요. 준원 위에서 접선을 긋는다면 즉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원 위에 라지 x, 라지 y가 존재한다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 준원 위에서 준원 전문용어 준원이라고 불러요. 준원 위에서 접선을 긋으면 접선 길이는 90도로 만납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준원에서는 보장할게. 네가 접선 아무리 보도 그 접선은 모두 90도가 된다고 보장을 할게. 준원의 바깥에서 만약에 긋는다면 당연하게 이게 직관이죠. 어떻게 되겠어? 발의 크기가 접선이 입은 발 크기가 예감이 될 거고 준원보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으면 짠 얘는 어떤 형태? 중갑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보호막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감인 접선, 중간인 접선에 거의 가이드라인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죠. 1,2하고 안제곱 이런 점이 있는데 1,2하고 반지름이 r인 녀석이 있는데 점 A 5,4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수직이 되더라 이거야. 아하. 5,4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수직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5,4가 이 원에 그죠? 반지름이 루트 2의 어디? 준원 위위점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에서부터 5,4까지 거리가 반드시 무엇이 된다면 루트 2r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준원을 활용한 문제고요. 내신에는 꽤나 자주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2부터 5,4까지 거리는 x좌표가 4만큼 차이 나고 y좌표가 2만큼 차이 나니까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루트 2r의 제곱에 해당하는 2r의 제곱과 같은 되는 거죠. 즉 y제곱의 값이 얼마나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y값은 루트 10이 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궁금한 친구는 반드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내주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 안에서 판별식을 사용하셔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를 구현해 내셔서 해석을 한번 곁들여 보세요. 재밌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15번.
점 A 4,4를 지나는 직선이 1과 2점 PQ에서 만난다. AP는 PQ일 때 성분 APB를 구해라. 자, 이거 정석의 해설지를 봤더니 해설지는 단론을 이용해서 풀려가 먹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해설지를 내일 참고를 하시고 그 해설지가 여러분들의 좀 익숙하지 않은 이유를 보자면 저편형이라는 것을 중학교생활 때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말이죠. 저편형이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현재 1,-1로 관측이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x 빼기 1의 제곱하고 y랑 1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1은 해서 2가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우변 4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2인승을 하는 거고 점 A가 4,4라고 주어진 상황이고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요. 오늘 자료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그 교점 P를 찍어놓고 Q를 찍어놓고 이리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AP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1,-1과 A 4,4를 쭉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원의 점을 이걸로 연결해요. 뭐를 할 거냐? 연립 두 번 할 거야. 수원의 발을 이렇게 때리면 여기에 치과사각형이 하나 등장하고 여기에 치과사각형이 하나 등장해. 그치? 근데 원의 반지름은 2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1,-1에서부터 4,4까지의 거리는 x 증가량 3, y 증가량 5니까 3, 3은 9에 5, 25 하면 루트 3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 주시고 여기 세모 하나 주시면 여기만 세모가 여기도 세모겠지? 그치?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세모 2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이해했어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동그라미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은 2인에서 4입니다. 과기 시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큰 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를 적용하셔서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3세모의 제곱 9세모의 제곱은 34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 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8배의 세모 제곱은 30이 된다. 세모의 제곱은 2로 약분하여 4분의 1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세모는 2분의 루트 1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모가 2분의 루트 15면 AP의 길이 세모 몇 개짜리 물어봤습니까? 2개짜리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배에서 루트 15가 정답입니다. 충분히 쓰실 수 있죠. 그죠? 자, 시간 46번 2,2, 5,2와 1을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넓이의 최대치를 구하라. 자, 이거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문항이죠. 잘 낼 수밖에 없죠. 오늘 뭐네요. 몇 개 없어요. 자, 점 A 2,6이 있고요. 점 B 5,2가 있습니다. 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점 P는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사각형이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요. 사각형이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점 P가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 사각형들의 모양들이 전부 다 바뀌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밑변이 변하지 않죠. 밑변이 변하지 않고 점 P에서부터 A, B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걸 사각형의 높이라고 관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를 결정할 점 P가 얘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지? 그럼 한 점, 아니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분 A, B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앞에서 만날 때가 최단거리죠. 그 다음에 연장해서 저 뒤에서 만날 때가 원위의 점들 중에서는 A, B까지 중에 제일 먼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원점에서부터 지점까지 거리를 D라고 잡는다면 D-R이 거리의 최소가 될 수 있고 거꾸로 D+R이 거리의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바쁘죠.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성분 AB 길이를 먼저 구분해 보면 X좌표는 3만큼 차이 나고 Y좌표는 4만큼 차이 나니까 밑변은 5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점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내야 하는 거고 Y는 X는 3만큼 차이 나고 Y는 4만큼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쓰시고 2 대입했을 때 6이 나와야 되거든요.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이것의 결과가 6, 3분의 18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3분의 26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3배에서 3 저쪽으로 넘기면 이 직선의 현재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26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원점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봐.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5가 들어가 있고 0,0하면 26이 된다는 것이. 자, 이게 D1의 중심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현재 2로 잡혀있죠. 자, 1번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는 얼마냐? 1분의 1 밑변 5라고 잡아주시고 높이의 최소 d-r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 d-r d가 방금 뭐였고 5분의 26이었고 r이 뭐니까 2니까 그치? 자 2분의 5에 놓고 곱하기 5분의 5면 16을 계산해내시면 8이 나게 된다는 거죠. 자 넓이의 최대와 최소의 차 이것도 뭐 학교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이럴 때는 또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가 최대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최소의 넓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구현해 본다면 최대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해놓고 d 플러스 r이야. 근데 최소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해놓고 d 마이너스 r인 거야. 그거를 빼라는 거야. 그죠? 누가 없어져요? 2분의 1 밑변의 d, 2분의 1 밑변의 d가 없어져 버리고요. 2분의 1 밑변의 r 더하기 2분의 1 밑변의 r이니까 밑변 곱하기 반지를 r이 하는 거예요. 그죠? 밑변 5였고 반지 1이니까 뭐 최대 최소차는 5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그죠? 자, 뭐가 맞나? 10이었지. 아까 내가 계산하기로는 10이었던 것 같은데 5에다가 5에다가 반지를 2분 그렇죠. 10이에요. 10. 자, 다음은 18-7번. 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수업할 때 자주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접선을 구하실 때 무엇이 가장 간편한 편이다? D는 나를 쓰시는 게 가장 간편한 편이다. 계산이 짧고요. 계산이 짧다는 건 외우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세모정도로 잡아놓고요. 원의 중심이 현재 2,3으로 잡혀있고 관지름은 루트 10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2,3에서부터 거리를 구합니다.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우리가 계산해내야 되는 값은 5 빼기 세모의 절대값이 되는데 이것이 관지름 루트 10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세모 마이너스 5의 값은 루트 10하고 루트 2를 곱한 2를 5가 되는 거고 따라서 세모는 5 뿔마 2를 줄하고 충분히 서술해 볼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이 들어가면 얘기를 끝납니다. 자, 2번. 원의 점 5,4에서 접선을 구해라. 원의 중심좌표를 2,3이라고 알려준 상황에 접점의 좌표 5,4까지 알려줬으면 땡큐지. 왜? 2,3하고 5,4를 연결한 순간 연결된 선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x진가량은 3만큼, y진가량은 1만큼 증가했으니 이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하얀색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5,4를 지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완성하면 되는 거잖아. x 마이너스 5 플러스 4는 1. 그렇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할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3,8에서 2원의 그은 접선, 곡선 밖의 점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접선의 유형은 접점 줄 때, 기울기 줄 때, 곡선 밖의 점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곡선 밖에서 이런 걸 긋는다. 자, 수업 시간에 극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했겠죠? 곡선에 관한 이야기. 거기까지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요. 최근 우리 동네에도 기출이 되기 시작했다.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내가 보는 맨날 출제가 됐었고요. 더 작년에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3,8이라니까 y는 x 플러스 3 더하기 8이라고 잡아주시고 그치?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2,3을 사용하여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요. 2 넣고 3 넣고 넘어가면 이건 5니까 5n 마이너스 5네요. 자, 이곳의 절대값이 관지름 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 루트 10하고 같아주면 좋겠다. 그치? 옆으로 넘어갑니다. 제곱할 거니까요. 25 꺼내주고 n 빼기 1의 완전 제곱 제곱해서 10 해놓고 n제곱 플러스 1이 생성됩니다. 자, 10하고 25는 5로 약분해서 5하고 2로 만들어주고요. 5m 제곱에서 2m 제곱 빼니까 3m의 제곱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2m의 5배 하니까 마이너스 10m. 상수항 5인데 여기 2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m. 뭐 3m이 있고 m이 있고 3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자, 기울기 두 개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3분의 1 또는 3. 3분의 1 하나 넣으셔서 답 내시고 3 하나 넣으셔서 답 내시고 콜.
자, 8번 두원 띠용띠용에 대하여. 자, 이것도 잘 그려서 보셔야만 해요. 일단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쯤 찍어놓고요. 반지름 밑자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8입니다. 2, 4, 6, 8. 반지름 4니까 좀 사이즈가 큰 원이에요. 자, 이 정도의 그 원을 그려놓으시고, 5원 위를 움직이는 피가 있대요. 여기 막 피가 막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피가 여기 있다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나가게끔 직선을 긋습니다. 오! 뒤쪽에 있는 원이 상대적으로 큰 원이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는 언제 최소가 구해지느냐. 그죠? 또 이 점피를 조금 더 내려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때요? 원의 중심 가까이로 좀 더 들어오죠. 그죠? 근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편의 길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원의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고 원의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치? 내려가려면 이 점을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리다 보면 마지막 순간 뭐 할 때가 오겠어요? 저 작은 원하고 접할 때가 있겠지. 그치? 접할 때보다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최소가 나오는 순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점에서부터 얘를 향해 그어진 접선을 찾으셔야 돼요. 접선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계산이 복잡한 걸 염두에 두고 문제가 쉬울 가능성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수각을 잘 활용한다는 건데, 비변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변이 4일 때 원의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얘는 1을 3일 거거든요. 그치? 그럼 계산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얻으셔도 좋지만 지금처럼 특수한 삼각형이 있는데 굳이 그죠? 얻으실 별로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걸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얘가 y는 30도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인 걸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뭐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정말 그러지 마. 정말 그러지 말고 얘까지 찾았으면 8,0에서 혈을 향해 수학의 답을 내리신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원의 반지름하고 피타고라스를 짜면 편의 길이의 절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당연히 훨씬 쉽지. 그치? 그래서 자꾸 원을 그려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일단은 다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가 8이고 여기 반지름이 지금 얼마 이상이야? 4 이상하고. 그지? 그 다음은 5. 자, 여기 30도니까 여기도 몇 동 가야 되죠? 30도인 거죠? 그죠? 이거 그림 이상하네, 그러면? 이거 정말 이상한 거야. 그죠? 원의 반지름이 4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미안한. 원의 반지름 5였네. 맞았지. 자, 그럼 이 삼각형은 이제 특수한 삼각형이 되었고요. 빗변의 길이가 얘도 8이기 때문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원의 반지름 뭐가 있으니까 5, 4는 여기 넣어요. 5, 3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3이니까 여기도 3 더하기다면 6이 정답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계산으로 찾은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계산을 찾은 김에 특수하게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문제를 특수각 사용 안 해가면서 어렵게 풀 이유는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이 두 점을 약근점으로 하는 성분과 만날 때 이게 좋은 문제죠. 자, 원을 좀 정리 정돈 해보시면 x 빼기 1의 완전 제곱하고 y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무게는 a제곱이 닿게 됩니다. 즉 1,1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a인 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조금 똑바로 그려봤을 때 자, 1,1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a인 상황인데 a1, 2, 3,0가 점 a에 찍히고요. 1, 2, 3, 4 점 b가 0,b에 찍혀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를 그려나가는 거야? 딱 원을 그려나가는 거야. 그죠? 원을 그려나가다 보면 뭐 하는 순간이면 접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되겠다? 크거나 같은. 그치? 자, 그러면 1,1에서부터 이 직선을 구해서 직선까지 거리를 직접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내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3대, 4대 5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이럴 때 써놓으면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치?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여기는 3 빼기 R이고, 여기도 3 빼기 R이고, 여기는 4 빼기 R이고, 여기 4 빼기 R이고, 여기 3 빼기 R이면 4 빼기 R하고 3 빼기 R 더해가지고 얼마 돼야 돼? 5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7 빼기 2 안에서 5가 되려면 R이 1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공식 한번 드시잖아요. 그 다음은 여기를 지나가는 원 상상할 수 있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원 상상할 수 있겠죠? 커지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커지다 보면 여기를 지나갈 때가 마지막일 텐데 그때의 반지름이 얼마냐? x승가량 2, y승가량 1이니까 그때의 반지름 루트 5입니다. 그치? 근데 이쪽으로 가도 루트 5는 왠지 있을 것 같고 그죠? 점점 와이파이 그려가다 보면 자 여기 지날 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반지름 재밌겠지. x승가량 1, y승가량 3 얘의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깔끔하게 되실 수 있지. 그래서 A는 영어보다는 작거나 같다.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3분하고 충분히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와이파이 자꾸 연습해보셔야 돼요. 그림을 똑바로 그려놓고 여기죠. 이쪽 A포즈 넣지 말고요. 이쪽 그림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번 점P 2,1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현에 대하여 다음 모형이 나타나라. 이것도 볼 수 있으면 그림을 꼼꼼하게 그리시는 걸 좀 강추드립니다. 그렇죠? 반지름은 루트 10짜리니까요. 이 정도로 집어넣어주시고 2,1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는 이게 이제 3,1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2,1 같은 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2,1은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보다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의 안쪽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이니까요. 여기를 지나면서 현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현의 길이 중에 가장 긴 게 뭐였어요? 지름이었죠. 자, 그래서 잘 얘를 돌려서 2,1과 원의 중심을 관통하게끔 짜주시면 자, 이때가 현의 길이 입장에서는 최대값입니다.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지름하고 수직하게 지나가는 현이 직관이죠. 수직이 있는 데 그래서 지나가는 현이 현의 길이의 미니멈이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요 길이 구해라 이러니 어쨌든 그래봤자 현인 거잖아요. 그죠?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의 끝점까지 연결해서 반지름 루트 10을 쓰시고요. 0,0에서부터 2,1까지 거리는 루트 5입니다. 루트 10에다가 루트 5를 피타고라스 하시면 여기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5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루트 5 두 개 합쳐서 2루트 5가 되고요. 자, 2번 이렇게 구해낸 현의 길이가 6이 됐을 때 직선의 공정식을 구하라. 현의 길이가 6이 돼야 합니다. 자, 지금 원이 등장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2,1이 이렇게 있는데 2,1을 지나는 현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직선의 방식 세팅하면 y는 m의 x-2 플러스 1쯤 될 텐데 현의 길이가 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선의 반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을 자르면 현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는 3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반지름은 우리가 얼마나 놓여진 보면 루트 10이라고 놓여진 상태예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2,1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1밖에는 안 되는 m의 값이 찾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 발산입니다. 자, 그래서 부드럽게 찾으셔야 돼요. 자,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입니다. mx 빼기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가 되면 1이 되는 값을 1이 되는 n값 찾아주면 그걸로 답은 끝입니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명하고요. 0 들어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자, 이것이 반지름 1과 같아 하고 넘겨서 양면 제곱하시면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1하고 1을 털어주고 옆으로 넘어오면
3n제곱 마이너스 4m의 값은 빵입니다. 그래서 m의 값은 무엇이냐? 0이거나 3분의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0 하나 대입해서 값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정답은 3분의 4를 대입해서 얻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12번 다음 주원의 내규의 보통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좋은 문제죠. 당하기 딱 좋아요. 자, 작은 원은 0,0 단위원이에요. 단지 1차례 원이고, 그 다음에 원이 문제인데 x 빼기 루트 3의 완전 제곱으로 만드시고 플러스 y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1이 하나 넘어가고 루트 3의 제곱에 해당하는 3이 넘어가면 1곱하기 3에서 500이 4거든요. 그죠? 이 루트 3번만 제로에다가 우리가 원의 중심을 찍어야 되고, 단지 이름이 2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에지근해서 잘 안 보여요. 2가 루트 3이고 2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때가 2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여기를 통과할 때도 2예요.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은 이렇게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은요, 몇 가지로 나누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그려지는 활골 한 부분하고, 그다음은 옆에 차지가 된, 옆에 그려진, 이렇게 그려진 이 두 개의 면적을 각각 구해서 더하셔야만 공통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의 영역일 것 같기도 하고, 원과원의 관계를 보셔야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원 먼저 구하시는 게 속 편하죠. 원원의 면적은 파이니까 반원의 면적은 2분의 파이로 계산하셔도 되고, 플러스 8골을 구해내려면 부채골의 면적을 먼저 구하신 뒤 안에 있는 무슨 삼각형의 이건 1대 루트 3대이니까 정삼각형 한 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부채골의 면적을 구하자. 반지는 위치하니 원이니까 2의 4파이에서 이 사이각이 60도잖아요. 그죠? 360은 60이니까 6분의 1 빼기 4분의 3 정삼각형이니까 2의 4 계산해주시면 여기 아마 잠시 13번 두 원의 교점에서 각원의 고유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원은 직교한다고 하는 자, 원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어느 정도로 그림을 예측하시면 되냐면 이 정도로 그림을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이 만났는데 접선을 긋고 접선을 넣었더니 서로 수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제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접선이 등장했는데, 접선이 있는데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접선이고 접선에서 수직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 오른쪽 원의 중심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마찬가지로 왼쪽 원의 입장에서도 얘가 접선인데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반드시 원의 중심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숨어있는 맥락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안쪽에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고, 상대적으로 작은 원의 반지름 B로 잡혀있고 상대적으로 큰 원의 반지름 E라고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푸신 거예요. 자, 1하고 2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 5라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왼쪽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A,4로 오른쪽 원의 중심은 1,A로 서술을 해보시면 자, 루트 5를 제곱해서 5를 만들고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A 값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2A 제곱도 있고요, 2A도 있고요. 마이너스 4는 빵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는 0, 2는 꼭 1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A 값은 뭐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런 거죠. 양수를 했으니까 1집어넣으면 됩니다. 14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축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두 원의 교점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단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아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파 M을 쓸 때는 조심하라 그랬죠. M과 결합된 녀석만큼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m하고 결합된 녀석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녀석과 딱 들어맞으시면 m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문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죠. x축에 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m을 해도 맞다.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녀석이 있는데 하필 이 녀석이 짜잔 그랬더니 짠 x축에 접한다는 x축에 접한.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x축에 접하는 요 땡의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제로가 되는 거고, 그때 구해지는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분의 형태는 반드시 이중이 되는 데라는 거죠. 따라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고요. 0을 집어넣고요.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f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4x 에다가 3 마이너스 9m 그럼 0. 이 방정식이 되는데 이건 이중률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짝수판 별식을 쓰면 2는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3 빼기 9m이 되는 거죠.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이너스에다가 m과 마이너스 9m 곱하니까 9m 제곱이죠. 플러스 자, 여기에 3m 여기에 마이너스 9m이니까 마이너스 6m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6m 상수항 4 있는데 빼기 3 하니까 플러스 6 이게 빵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m의 값은 3m 더하기 1이 완전 제곱이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m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고 정리하시면 정답인데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다 달아놓는 것보다는 양면에 3배를 해갖고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3x 제곱 3y 제곱인데 빼기 1x 제곱 빼기 2y 제곱이니까 2x 제곱하고 2y 제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2x 저거 뭐 건드는 거 없네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또 건드는 거 없죠? 상수항 3, 3, 9 3, 3, 9 3, 3, 9에다가 계산 왜 이렇게 못하지 요즘? 3, 3, 9에다가 플러스 9 맞죠? 저기 여기다 이제 양면을 2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9의 빵을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원의 둘레를 2등분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이거 내신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요. 네,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라요. 원하고 원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자,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작은 원이 있고 상대적으로 큰 원이 있어요. 이거 반지름 밑자리고 이거 반지름 상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원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하필 교점하고 교점을 연결했더니 그 교점이 지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큰 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 호흡하고 이쪽 호흡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몇 등분이라고 했습니까?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그죠? 얘가 지름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구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잘 보여요. 얘가 공통면이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커져가지고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시면 자 여기가 공통면이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좀 의식적으로 좀 그리시고 이렇게 연장해 버리면 자, 이 방정식은 공통면을 품는 직선이죠. 맞죠? 공통면을 품는 직선. 자, 공통면을 품는 직선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의 어디를 지나면 중심을 지나주면 큰 원이 작은 원에 큰 원이 작은 원을 이등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면을 품는 직선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설계를 하면 문제풀이가 완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내신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면을 잡는 방법은 단순했죠. xy 제곱 계수 맞춰주고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여기 뺀다고 한번 해볼까요? x의 계수는 마이너스 2k가 있는데 마이너스 6x를 빼주니까 플러스 6에 x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y제곱밖에 없었고 여기 마이너스 4y였으니까 플러스 4y를 쓰시고 상수항 3, 3, 9, 2는 4 마이너스 13이 자별이 나고요.
우변은 900 이상이니까 5, 500 나왔거든? 그치? 이게 공통역이 됐으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원의 중심 3,2를 x좌표와 y좌표에 대입해서 k값 찾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의 몇 배는? 3배는 4 곱하기 2는 8이고요. 8 빼기 13 하면 마이너스 5개 옆으로 넘어가면 10이 되는 거고. 계산 왜 이래? 정말 계산 들을까요? 3, 3, 9, 2, 4, 14. 아, 또 계산 또 이럴 때는, 아, 그렇지. 이거 뭐가 빠졌어? K제곱 빠졌잖아. 큰일 났다. 자, 그럼 다시. 다행이다. K제곱 마이너스 6K니까 6, 3, 18 빼기 13 5 나가고 5 없어지면 5 플러스 8 나갑니다. 따라서 K 값은 뭐 떠는 거야? 이쪽은 4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4가 둘 다 답인가? 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긴 한데. 자,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왜냐면 어떤 게 전제되어야 해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짠짠, 반지름, 작은 음의 반지름, 큰 음의 반지름 3하고, 작은 음의 반지름 2를 넣고,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사각의 결정조건하고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2와 3의 차 1보다는 커야 되고, 2와 3의 합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야만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K,0에서 3,2까지 거리를 이렇게 구현해내야 됩니다. K,0부터 3,2까지 거리는 K-3의 완전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낸 2하고 4가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둘 다 답을 인정할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2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일 때 루트오죠. 루트올 때는 콜 1에서 5 사이가 맞고요. 4 집어넣게 된다면 1 더하기 4 또 루트오네요. 뭐 해도 상관이 없네요. 둘 다 답이에요. 확인까지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0-16번. 16번은요, 별도 5만개짜리고요. 수능이 쉬운 문항인데, 요즘 좀 나오는 빈도수가 좀 뜸한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유명한 문항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항이고요. 자, 뭘 해내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좀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되는데, 지금 나는 좁아가지고 새로 그릴게요. 이게 잘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뭐가 어렵냐? 그림을 구현해내기 아니에요. 적은 거니까 딱 단에 맞게 그렸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쓱 접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여기 이제 접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를 뭐라 해줘야 되느냐. 자, 어차피 요 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호하고 요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가능해지냐면 이 선에 대하여 이 호가 상대층에서 넘어갔습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거든요. 어차피 접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도 얘를 이 선에 대해 상대층에서 이렇게 대칭하면 두 개의 원은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고, 그렇지? 딱지접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선에 대해서 이 녀석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칭해서 넘긴 그림을 그려놓고 상상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요점이 포인트예요. 접점을 1컴마 전류로 줬잖아요. 그럼 위쪽에 올라가면 짠! 반드시 X축에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 X좌표를 1이라고 추론하실 수 있고 반지름이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 문제죠. 요걸 표현해내는 게 어려운 문제. 이것만 잡아내면 문제는 다 큰 거예요. 자, 1번 직선 EF 방정식을 구하라. 자, 직선 EF는 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얘랑 무슨 공통의 뜻이고. 그죠? 대칭 전에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y제곱 4하고 x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 4를 써놓고 그 두 개를 뭐 빼내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의 정답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2x가 나고요.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y 빼니까 플러스 4y가 되고요. 1, 1은 1, 2는 4, 5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있고 4 빼기 4는 0이죠.
이게 1번의 정답이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공통편입니다. 그렇죠? 공통편이고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 이 공통편을 반으로 잘라서 수직이 등분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뭐가 지나갔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두고 푸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서 내가 공통연의 방식을 구현을 냈습니다만 원의 중심 얘가 0,0걸 알고 있고요. 여기가 1,2걸 알고 있으면 이 중점 구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1일까? 그죠? 그다음에 이놈 기울기도 알고 있잖아요. 2짜리잖아요. 얘는 기울기 얼마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현해놓고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을 치나요? 이렇게 쓰셔도 정답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좋고 이렇게 푸셔도 좋아요. 이건 대로 푸시고요. 지름이 2f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지름이 성분 2f인. 옛날에 저 수능이 충분하게요. 지름이 2f가 됐으니까 얘가 지름이 된다면 잘 그려졌죠. 얘가 뭐가 되는 원의 중심되는 동일분상이에요.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어쨌든 요 점을 찾긴 찾았어야 했는데, 그치? 중심좌표 몇 콤마면 그래서 뭐였네? 2분의 1콤마. 그치? 중심좌표는 2분의 1콤마인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지름만 찾아내면 되는데 반지름이 6일이죠. 6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원의 반지름 알면 얘기는 끝났는데 원의 반지름을 2로 알고 있고 이 길이를 구하려면 1,2에서 공통형까지 거리 공식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0,1에서 1,2까지 거리를 이게 이제 원의 사이즈가 똑같다 보니까 이 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0,1부터 1,2까지 거리는 루트 5니까 이 길이는 루트 5의 절반, 이 길이는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반지름. 이 길이는 4에서 2분의 루트 5의 제곱을 빼주시면 루트 4 빼기 4분의 5죠? 루트 4분의 10이고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4분의 11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을 보는 것을 보십시오. 두 점에 대하여 점 P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열려들을 만족하면서 문제될 때 5PL이 P에 깎아쳐서 깎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자꾸 도전해보시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5,2가 있고요. 점 A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3,4가 있고요. 자,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니까 한번 언급했지만 그죠? 뭐를 쓰셔도 무방하다? 파코스의 중점적인 쓰셔도 무방한 거잖아? 그쵸? 근데 파코스 중점적인 쓰셔도 되는데 안 써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점피를 xy라고 하고 3,4, 5,2까지 거리는 18을 만들고 시키는 거죠. x 빼기 3의 완전 제곱, y 빼기 4의 완전 제곱, x 빼기 5의 완전 제곱, y 빼기 2의 완전 제곱은 18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제곱 y제곱 두 개씩 있어요. 2x제곱하고 2y제곱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2y 3, 3, 9, 4, 4, 16, 25, 25, 50, 53 53대 18 넘어오니까 54대 18 빼게 되면 36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18이 꼴이 되고요. 점피의 자취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원의 방정식이 된 거죠. 중심은 4,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8 이렇게 넘어가고 4, 4, 16, 33, 9, 4, 4, 16, 25 25에 18 빼니까 67 자, 원의 중심은 4,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어요. 4,5, 4,2니까 파프도 주는 정리하고 100만이 다 있죠. 중심에 해당하는 4,3에서 반지름 97짜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자, 성분 5PL이 최대 최소를 구해라. 0.5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최단거리와 최장거리가 존재하는데
원의 중심을 반동하는 직선 안에 집어넣었을 때 맨 앞에서 만나면 최단거리고요. 맨 뒤에서 만나면 최장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0,0에서 4,3까지 거리는 5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등 루트 7 한번 뺀 것이 미니멈, 5에서 반등 루트 7 한번 더한 것이 맥시멈이 됩니다. 두 개입니다. 자, 18번. 점에 2,4와 원이 있다. 원밖에 한 점 P에서 내가 너무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치? 문제가 다 찍히나요? 위쪽에 좀 와서 찍을 거예요. 자, 점 A와 원이 있다. 원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을 때 그 접점을 T라고 하자. T는 PA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방식을 봐야. 이거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고 있으니까 푸는 거죠. 내가 좀 더 뭔가 좀 지식이 좀 많으면 그럴듯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점이 2,4 원이 있다. 반지름이 얼마짜리인가? 반지름 방법을 하고 있었네. 25 더하고 16 넘어가면 9니까 반지름 3짜리겠죠. 원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긋는데 그 접점을 T라고 하겠대요. P가 있는데 접선을 쓱 그었습니다. 접점을 T. PT는 PA. PA하고 PT하고 같아야만 한데. PT를 구해내긴 하는데 접점이 등장했으니까 섭섭하잖아요. 원을 안 하면. 원 중심하고 연결을 안 하면 섭섭하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상계 종류를 막이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PT하고 PA하고 똑같으면 양면 제곱해서 PA의 제곱하고 PT의 제곱하고 같은 데인데 PT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네. 얘부터 얘까지 거리 제곱에서 이 반지름 제곱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 P를 XY 쪽으로 두고요. 식을 구현해 봅니다. 자, PA의 제곱은 XY에서 2,4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PT의 제곱은 XY에서부터 5,0까지의 거리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거기서 반지름 3, 4를 9로 빼면 되고요. 네. 자체 방식인데 이거 털면 되는 거죠. 어떤 직선이래요. 직선인데 네, 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2차 곡선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형태가 선인 걸로 봐서 2차 곡선의 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x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6x 나누고 마이너스 8y 땡도 옆에 없네. 마이너스 8y 상주한 2는 4 4, 16 20 만들었고 25니까 5 나가고 빼기 1은 마이너스 그렇죠? 양변 2로 나눠서 3x 빼기 4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K가 실수일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자체 방식을 표현한 지글지글하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일단 얘가 뭐냐? 그러면 K에 관계없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는 2와 Y는 제곱의 교점을 지나는 X는 2와 Y는 제곱의 교점이 2,0이죠. 2,0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쓰면 맞는 게 틀리나? 틀리다. K가 0이면 Y는 제곱을 표현할 수 있지만 K의 원리를 빼는 얘를 쓱 없애면서 X는 2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2,0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X는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고요. 2,0을 찍어놓고 이런 직선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직선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직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X는 2는 그림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Y는 해보시면 간단해요.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2 형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로 정의될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기울기의 구조상 어떤 한계가 있다 해서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가 양이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Y축하고 수직인 녀석은 델타 X가 없으니까 그죠? 델타 X가 없기 때문에 정의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괜찮고 핵심 이 지점의 기울기 마이너스 K다 라는 거고요. 자, 얘 역시 마찬가지죠. Y는 제곱하고 X 더하기 2의 교점 Y는 제곱하고 X 더하기 2는 제곱의 교점 얘들을 지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서 K 0을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K에 뭘 집어넣어도 얘가 쓱 없어지고서 Y는 제로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2,0로 지나는 건 모든 직선 중에서 O를 제외한 X축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를 찍어두시고 이거 넣고 기출 잘냅니다. 준비해 두시면 돼요. 마이너스 2,0를 지나면서 얘는 기울기는 얼마냐? 그러면 Y는 K가 얼마냐인데 K분의 1의 X 다음에 2형이니까 기울기가 K분의 1짜리죠. 어느 맥락에서 이걸 읽어내야 돼? 얘와 얘의 관계를 읽어내셔야 성공입니다. 그렇죠? 얘와의 관계를 이용해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가 두 직선끼리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수직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마이너스 2,0는 걔한테 반드시 수직이게끔 그려지면서 교점을 뿅 생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2,0을 지나는 게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2,0를 지나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수직하게끔 그려지면서 뿅 교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2,0를 지나는 게 이렇게 지나가면 마이너스 2,0를 지나는 건 이렇게 내려와서 뿅 교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벌써 예상되시죠? 2,0와 마이너스 2,0를 지름이 양끝으로 갖는 원위의 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답으로 쓰는 데다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생성 못하는 교점이 있죠. 왜? 2,0를 지난 직선 중에는 얘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했고 마이너스 2,0를 지나는 직선 중에는 얘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얘도 불가능이니까 둘이 만나게 되는 교점 2,0는 빵꾸를 내신 채로 나머지만 이렇게 채워주셔야 정답입니다. 네, 2,0를 안 써가고 틀린 경우도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쓰셔야 돼? 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를 쓰시되 만 무엇은 제외? 2,0는 제외한다라고 쓰셔야 정확히 맞추시죠. 6이8 끝나는 11문제씩이거든요. 그래도 새벽 1시씩을 외웁니다. 힘들어. 자, 원의 방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빨리빨리 개념 강의하고 전부 다 자세하게 해석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어요?